오늘도 연애로 고민하시는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남성이 미친 듯이 보고 싶어하는 여성은 대체 무엇이 다른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힌트를 단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핍, 후회, 질투.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단어를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여성들과 차별화된 매력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예쁘고 성격도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성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금방 연락이 뜸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남성들이 다 똑같을까요? 라고 하면서 울먹이더군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해드린 조언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남성이 미친 듯이 보고 싶어하는 여성은 결국 남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여성입니다. 남성들이 사냥이나 게임, 스포츠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정복하고 이기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 너무 쉽다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난이도가 적절히 있어야 계속하고 싶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테트리스 게임을 미친 듯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블록 하나 맞추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되더군요. 만약에 처음부터 모든 블록이 자동으로 맞춰졌다면 아마 한번 해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잘해주시면 오히려 남성이 부담을 느끼고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중에는 제가 너무 잘해줘서 그랬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남성은 너무 완벽하게 다 해주는 여성보다는 약간의 아쉬움, 조금의 미완성이 있는 여성에게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힘입니다. 남성이 느끼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도 배고플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배가 터질 정도로 계속 먹으면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웃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잘해주고 싶어서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하루에 10번도 넘게 연락하고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점점 시큰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좀 숨막힌다면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깨달은 것은 사랑은 공기 같은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라는 감정도 엄청 중요합니다. 남성이 제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잘해주시면 남성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고 별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거리감, 조금의 미련이 남아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커플들도 남성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의 힘입니다. 너무 쉽게 다 주지 마시고 남성이 스스로 제가 놓친 건가요?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성은 경쟁자가 있을 때 더 강하게 매달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잘 사는 모습에 다른 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성은 제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당히만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결핍, 후회, 질투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렸으니 이제 각각의 감정을 남성에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핍은 남성이 느끼는 아쉬움이며 그것이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거나 약속을 쉽게 잡아주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너무 드물게 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적당한 선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이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끔씩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거리감이 남성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흥미를 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연락하고 모든 것을 다 챙겨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익숙해지니 남자친구가 이제 무엇을 더 해줘야 하지? 라고 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친구는 이제는 제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요? 라고 생각해서 가끔씩 혼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남자친구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더니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애틋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그 친구가 처음에 거리를 둘 때 너무 어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연락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도 떨리고 혹시 남자친구가 화낼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오히려 잘 놀다 오세요. 저도 오늘 친구들과 만날게요 라고 하면서 더 여유로워졌고 다음 날에는 어제 무엇을 하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라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후에는 남성이 제가 놓쳤다고 느끼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너무 쉽게 다 주지 마시고 남성이 스스로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바로 좋아요 라고 하기보다는 생각해 볼게요. 혹은 지금은 좀 바빠서 다음에요 라는 식으로 조금씩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남성에게는 제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제 또 다른 친구는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너무 기대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반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하면 좋겠다.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다. 심지어 답변까지 미리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이미 다 준비됐으니 제가 할 게 무엇이 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라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남자친구가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고 가끔씩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해요 정도만 힌트를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결국 프로포즈도 훨씬 감동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질투는 경쟁자가 있을 때 남성이 더 강하게 매달리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당히만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 친구들과 잘 노는 사진을 올리거나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성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너무 자주 하시거나 오해가 생길 만한 사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론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 또 다른 친구는 전 남자친구가 SNS를 염탐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일부러 단체 사진을 올렸고 전 남자친구는 저기 남성은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왔고 그 친구는 그냥 친구예요 라고 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애틋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전략들을 너무 계산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간을 맞추는 것처럼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습니다. 적당한 간이 중요하듯 연애에서도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적당한 선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정말 재미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너무 잘해줘서 남성이 시들해졌는데 그 여성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완전 차갑게 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성이 당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만 하면서 계속 차갑게 굴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성은 무언가 제가 잘못했나요? 라고 하면서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여성은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남성이 지쳐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남성 입장에서는 이 사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변화는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180도 바뀌시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집니다. 마치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시끄럽게 굴면 저 사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애에서 결핍, 후회, 질투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은 마치 춤을 출 때 박자를 맞추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뒤처지면 춤이 어색해집니다. 적당한 박자, 적당한 거리가 바로 매력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가장 성공적인 커플 중 하나는 여성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하고 자신의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자친구가 연락해도 바쁠 때는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삶이 충실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자친구는 그 여성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고 이 사람은 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더 매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짜 매력적인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결핍, 후회, 질투의 활용법입니다. 이제 본론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애에서 자주 겪는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결핍, 후회, 질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남성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을 때입니다. 이럴 때 많은 여성분들이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시지만 이럴 때 오히려 너무 연락을 자주 하시면 남성은 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연락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알려주시거나 내일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봐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하루 연락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하루 종일 카톡을 20번도 넘게 보낸 것입니다. 뭐해요? 왜 연락 안 해요?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화났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좀 숨막힌다면서 더 연락을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깨달은 것은 사랑은 밀당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숨 쉴 공간을 줘야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너무 잘해주는 남성을 만났을 때입니다. 남성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오히려 여성은 이제 무엇을 더 해줘야 하지? 라고 하면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끔씩 혼자 여행을 다니시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남성과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거리감이 남성에게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정말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너무 잘해줘서 매일 아침 커피를 가져다 주고 점심도 챙겨주고 저녁에는 데이트하고 주말에는 여행까지 계획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이 와 이런 남성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좋아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저도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니까 남성이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니까 여성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남성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이 가끔은 제가 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남성이 그래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도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남성도 혼자 다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남성이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 기대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남성은 이미 다 준비됐으니 제가 할 게 무엇이 있지? 라고 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남성이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가끔씩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해요 정도만 힌트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본론 다섯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남성이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입니다. 남성이 하루 종일 연락하고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면 처음에는 좋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끔씩 혼자 여행을 다니시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남성과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매일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뭐예요? 이런 연락이 하루에 30번도 넘게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좋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은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서 연락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깨달은 것은 이 남성은 자신의 삶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여자친구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하거나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왜 갑자기 그래요? 라고 했지만 그 친구가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설명했더니 이해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자친구가 당신 없으니까 정말 보고 싶다면서 더 간절하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보일 때입니다. 이럴 때 많은 여성분들이 질투하시면서 남성을 다그치거나 아니면 더 잘해주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여유롭게 행동하시면서 자신의 매력을 더 발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정말 지혜롭게 이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성이 직장 동료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여성이 질투하는 대신 그 동료분 정말 예쁘더라고요. 당신도 눈이 높네요 라고 여유롭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성이 오히려 당황하면서 아니에요.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라고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그 여성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상황은 남성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입니다. 이럴 때 많은 여성분들이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거나 저도 바빠요 라고 맞받아치시는데 이것보다는 알겠어요. 시간 날 때 연락해주세요 라고 여유롭게 넘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현명하게 이 상황을 처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는 그럼 일 끝나고 연락해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는 자신의 일상을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SNS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사진을 올리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정말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오히려 이 사람은 저 없이도 잘 사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고 싶어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본론 여섯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남성 심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남성들은 결핍, 후회, 질투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남성들의 뇌 구조를 보면 사냥꾼의 본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냥감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했습니다. 너무 쉽게 잡히는 사냥감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꼈고 어려운 사냥감일수록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여성보다는 약간의 도전이 있는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성은 정말 솔직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약간 어려워야 더 하고 싶어져요. 이것이 바로 남성들의 본능입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쉬운 게임은 금방 질리지만 적당히 어려운 게임은 계속하고 싶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경쟁심이 강합니다. 다른 남성이 관심을 보이는 여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의 힘입니다. 저 여성은 다른 남성들도 좋아하는구나. 그럼 분명 매력적인 여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들에게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 그룹에는 이 여성은 다른 남성들이 많이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 다른 그룹에는 이 여성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첫 번째 그룹의 남성들이 그 여성을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증명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심리를 악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매력적인 여성이 되려면 가짜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매력적인 여성 중 하나는 정말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여성은 일부러 남성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여성은 저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여성은 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 부담스러워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7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이제는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연락 패턴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연락하시면 남성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가끔은 아침에 연락하시고, 가끔은 저녁에 연락하시고, 가끔은 하루 정도 연락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불규칙성이 남성에게는 신선함으로 다가갑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이것을 잘 활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매일 아침 좋은 아침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느 날부터 가끔씩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오늘은 왜 메시지가 없지? 라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깜빡했네요. 좋은 아침 라고 자연스럽게 넘겼는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그 메시지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팁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모르는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로움을 만들어내고 남성이 이 사람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고 느끼게 합니다.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사람보다는 아직 발견할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남자친구 몰래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만든 컵을 선물했는데 남자친구가 언제 이런 것을 배우셨어요? 라고 깜짝 놀라더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이 사람에게는 아직 제가 모르는 면이 많구나라고 느끼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팁은 칭찬과 비판의 비율을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칭찬만 하시면 남성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항상 비판만 하시면 남성은 지쳐서 떠나게 됩니다.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 칭찬 7번에 비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것을 정말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는 남자친구를 많이 칭찬하다가 가끔씩 그런데 이것은 좀 아쉬워요 라고 부드럽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친구는 제가 무언가 부족했구나 라고 느끼면서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 합니다. 만약에 항상 칭찬만 했다면 남자친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팁은 가끔씩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남성이 예상하는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시면 남성은 이 사람은 정말 독특하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늦었을 때 화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괜찮아요. 저도 좀 늦었어요 라고 하시면 남성은 당황하면서도 고마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8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팁은 SNS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가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SNS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결핍과 질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남성과 단둘이 찍은 사진을 올리시면서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하시면 이것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대신에 친구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에 자연스럽게 남성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데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단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면 항상 즐거워 보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인기가 많구나.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6번째 팁은 감정의 기복을 적당히 만드시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텐션으로 대하시면 남성은 지루해합니다. 가끔은 정말 기쁘게, 가끔은 조금 시큰둥하게, 가끔은 신비롭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면 이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느낄 수 있으니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7번째 팁은 남성의 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성이 무언가 노력했을 때는 확실하게 고마워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성이 제가 노력하면 이 사람이 기뻐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더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이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남성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 때 여성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남성은 제가 노력한 보람이 있다고 느끼면서
다음에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팁은 가끔씩은 남성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독립적으로만 행동하시면 남성은 제가 필요 없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말 필요할 때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부탁하시면 남성은 이 사람 의존적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탁하시면 남성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서 뿌듯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9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팁들을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을 계산해서 하시면 그것이 티가 나게 됩니다. 남성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부러 이러는 건가요? 라고 느끼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계산적으로 연애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인터넷에서 연애 기술들을 배워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연락은 정확히 몇 시간 후에 하고 데이트 신청은 몇 번 중에 한 번만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남성이 관심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패턴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성이 혹시 저에게 연애 기술 쓰고 계세요? 라고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자신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남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유지하시면서 그 안에서 매력을 발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성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남성은 결핍을 느끼면 더 매달리지만 어떤 남성은 결핍을 느끼면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남성은 질투를 느끼면 더 노력하지만 어떤 남성은 질투를 느끼면 화를 냅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커플은 이것을 잘못 파악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결핍을 주려고 가끔씩 연락을 안 했는데 그 남성은 원래 불안감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오면 이 사람이 저를 싫어하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더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그 남성이 당신 저 싫어해요? 라고 직접 물어봤고 여성은 그제야 자신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도를 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핍, 후회, 질투 모두 적당히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너무 과하게 하시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진심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략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 진심이 없으면 모든 전략이 공허해집니다. 이제 본론 10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인 전략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여성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가장 매력적인 여성 중 하나는 외모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 정말 열정적이었고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확실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남성들이 그 여성 주변에 항상 많이 모였는데 그 이유가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 여성이 발산하는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독립성입니다. 남성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여성이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이 충실하고 자신만의 목표와 꿈이 있는 여성 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신비로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항상 발견할 것이 있는 여성이 매력적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숨기시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이 매력적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여성이 매력적입니다. 물론 항상 웃고만 있으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표현하시되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여성이 매력적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진정성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성이 매력적입니다. 완벽한 척하지 마시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여성이 매력적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결핍, 후회, 질투, 이 세 가지 감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애에 녹여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남성이 여러분을 미친 듯이 보고 싶어하고 오래도록 잊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할 때 간을 맞추는 것처럼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습니다. 적당한 간이 바로 연애의 매력입니다. 결핍은 남성이 느끼는 아쉬움이고, 후회는 남성이 제가 놓쳤다고 느끼는 감정이며, 질투는 남성이 경쟁자를 느낄 때 더 강하게 매달리는 본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당히 자연스럽게 녹여내시면 여러분은 이미 남성이 미친 듯이 보고 싶어하는 여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략의 목적은 남성을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연애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러브 SOS 365는 언제나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